네, 차근차근 부자 되는 법 공부하겠습니다. 참 이 부분을 하려 그러니까 떠오르는 단어가 회한, 후회하는 것이 한이 맺힐 정도다라는 거예요. 2002년도에 이 책을 처음 원서로 만나서 공부해서 너무나 간단한 여기에 막혀가지고 이 책을 사용하지 못했던 바보 같은 모든 게 다 때가 있는 것일까? 그런 생각도 해요. 그런데 이 간단한 것에 빠져가지고 버벅대는 사람들이 지금도 끊임없이 스탠바인슈타인에게 질문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 공통점이 있어요. 다 덤벙대고 보고 싶은 것만 봐서 그래요. 그 증거를 제가 제시하겠습니다. 지금 이 중요한 공부를 하는데 눈뜬 장님이었죠. 자기가 자기를 가린 거죠. 눈은 있는데. 이건데 회한이 드는데 뭐냐면 이제 154페이지 RS가 받쳐주어야 된다. 그래서 처음에 이걸 할 때 이제 RS라는 거는 뭐 증권회사에서 RSI 지수, Relative Strength Index 상대 강도를 많이 쓰니까 일단 내가 알던 RS와 이 책에서 나온 RS가 다르니까 사람들이 다 헷갈리는 거예요. 책을 자세히 안 보고 그냥 건성으로 봐서 그런 거죠. 그래서 이걸 보시게 되면 원서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RS를 계산하는 공식은 아주 간단하다. 그러니까 제가 번역한 책에 플로어 출판사에 나온 거는 155페이지 나와 있는데 RS는 증시 평균 증가분의 XY 주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원서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원서에는 Price of Market Average 그러니까 시장 평균의 가격 그 다음에 XY 주식의 가격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시장 평균 증가 XY. 그래서 요거를 이제 번역할 때 이제 시장 평균 아무튼 있는 그대로 가급적 하려고 그랬어요. 요것도 좀 바꿔야 되겠네요. 이거는 어떻게 바꾸는 게 제일 좋은지 제가 다시 한번 하면은요. 벤치마크 지수 등락 비율. 그게 뭐 코스닥이건 안 그러면 종합지가지수건 매경 200이건 업종지수건 벤치마크 지수 등락 비율 분의 주가 등락 비율로 하시면 됩니다. 제가 먼저 만들었던 영상에도 또 지금 보완을 하고 하는데 이거는 XYZ 주가 대신에 주가 등락 비율 몇 퍼센트 올랐다 몇 퍼센트 내렸다. 그 다음에 분모는 증시평균 주가 대신에 벤치마크 지수 등락 비율로 하시면 됩니다. 차라리 시장 평균 증감 그냥 지수 뭐 그냥 지수라 그러면 돼.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여기서 뭐 이게 잘못돼 가지고 계속 사람들이 지금도 구글에 보면 엄청나게 질문을 해요. 저도 이것 때문에 이게 이제 이게 맨스필드 차트에는 이게 있는데 내가 이걸 모르는 새로운 상보 강도인가 보다. 그러니까 제가 맨날 얘기하지만 개념과 본질을 모르면 글자에 빠져서 등신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 대표적인 등신이었어요. 이게 뭐냐면 근데 이게 왜 등신이냐면요. 여기에는 설사 여기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도 이 책의 원서의 이제 이게 이제 지금 플로우 출판사 책에서는 번역으로 부록으로 가 있어요. 부록 제일 첫 문제가 주식 XYZ가 50불에서 60불로 랠리를 하여 20% 상승했다. 반면에 다우지수는 25% 상승했다. 이것은 상보가 좋다는 예다. 맞다 틀리다. 지수는 25% 상승했는데 랠리는 20% 상승했으면 상보 강도가 안 좋다라는 소리죠. 시장 평균보다 못하니까. 그러니까 1인당 GDP는 우리가 100배가 올랐는데 예를 들어서 국가 1인당 GDP는 100배가 올랐는데 나의 소득은 100배가 안 올랐다. 지금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1인당 GDP는 10%가 올랐는데 나는 10%가 안 올랐다.
그러면 나는 우수한 사람이 아니죠. 이게 이거거든요. 원서에서도 이게 1번이라고요. 근데 물론 예전에 동아일보사에서 번역한 거는 제가 퀴즈 문제 자체를 빼버렸지만 그래서 제가 책을 꼼꼼히 봤으면 이 1번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이것이 설사 저자는 이렇게 잘못했더라 했을지라도 이게 지수니까 이렇게 되게 되면,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거를 보고서 플로우 출판사에서 다시 저보고 출판해 달라 그러길래 난 못한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게 있다. 그래갖고 처음엔 거절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이거를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왜 문제가 됐냐면요. 이렇게 보면 여기 RS선이 있고 제로선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제로 밑은 마이너스잖아요. 이게 올랐을 때와 또 이제 이렇게 거꾸로 이건 지금 다 이렇게 이제 플러스에 있다가 마이너스로도 가잖아요. 야, 이게 맨스필드 차트에는 이게 있다는데 어떻게 RS가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거를 출판사에서 이제 다시 하자는 거 거절하고 저희 집 아들한테 이 책을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아빠 한국말로 된 거 보여주세요. 그래갖고 제가 보여줬더니 우리 아들은 간단하더라고. 책이 잘못됐네 뭐. 아니 어떻게 양수를 양수로 나누는데 음수가 돼. 책이 잘못된 거지 뭐 이렇게 고민해요. 딱 그러더라고요. 책이 잘못됐다라는 생각을 전혀 못했고 내가 모른다라고 생각을 했고 내가 모르는 RS라고 생각했고 거기다가 제 챕터 1의 제 첫 번째 문제를 풀지도 않았고 패스해버렸고 뭐 차트는 나도 어느 정도 아니까 그게 모든 화를 불러들였어요. 자, 설명해 드릴게요. 근데 이게 너무나 간단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이게 증권회사에 또 이게 별로 없어요. 근데 세월이 흘러서 이제 이거를 한 게 이제 네이버에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가령 예를 들어서 뭐 HLB 테라퓨틱스다. 개떡 같은 그래서 이제 개떡 같은 회사 뭐 후배가 사보라 그래갖고 한 30주 샀는데 요즘 뭐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네이버에 들어가서 국내 증시 들어가서 테라퓨틱스를 치면 해당 종목을 넣으면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요 종목 분석을 치셔야 돼요. 여기서 몇 번 말씀드리지만 또 처음 보는 분이 계시니까 여기서 종목 분석 여기다가 해당 종목을 넣어서 해서 이 종목 분석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종목 분석으로 들어가면 이런 자매이 이겁니다. 이게 RS입니다. 여기서 이제 보게 되면 여기서 이제 맨스필드 차트는 2년 반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파란색이 HR 퓨라트릭스예요. 근데 여기서는 제가 지금 먼저 했던 거 중에서도 또 수정할 게 있어서 더빙 중인데요. 여기서 코스닥 대비라는 저 빨간 선, 도매 대비라는 녹색 선, 저 대비가 바로 상보 강도입니다. 계속해서 해보겠습니다. 코스닥 대비라고 딱 나와 있잖아요. 빨간색은 코스닥 대비. 빨간색은 코스닥 대비의 테라퓨틱스 움직임. 그 다음에 녹색은 업종 대비. 그러니까 전체 지수 대비, 업종 대비. 근데 어떻죠? 0 미치잖아요. 지수도 내릴 수 있고 주가도 내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로 가려면 계속 내리면 이렇게 0 밑으로 가는 거죠. 이게 이 책에서 나오는 상보 강도예요. 네이버 증권이 이게 제가 이 책을 번역하던 2005년도에도 네이버는 이미 있었는데 네이버 증권을 안 보다 보니까 이거를 못 찾았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마이너스에서 움직이는 거죠. 나중에는 마이너스지만 중요도예요. 마이너스도 방향성이 있으니까 요즘은 그렇게 하면 되는데 거꾸로 이제 하나투어 같은 거는 0 이상이잖아요. 다 플러스에서 놀고 업종은 다 플러스에서 놀고 이게 지금 상보 강도가 지금 방향성을 보는 거죠. 0을 기준으로 위치와 방향성 두 가지를 보세요. 이거를 아시고 하시면 됩니다. 참 바보가 따로 없죠. 지금도 이거 계속 구글 쳐보세요. 엄청나게 질문을 해요. 그러면 스탠바인슈타인은 답을 안 해줘요. 왜?
그거 질문하는 놈들은 1-1 문제를 안 푸는 놈이거든. 그러면서 자기 세미나에 오세요 그런다고요. 이거를 또 2013년도에 어떤 애가 또 이 사람이 의미하는 걸 찾아갖고 저도 이제 책에다가 그걸 더 어렵게 넣긴 넣었는데 나중에 이 책 새로 플로우 출판사에서 하고 난 다음에 네이버에서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네이버에 이제 이 종목 분석에 들어가시면은 쉽게 아실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상보 강도는 자 이걸 아시고서 이제 시작을 해보시는 건데 유망 매수 종목을 찾아 나갈 때 확인해야 할 또 다른 요소는 상보 강도, relative strength다.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는 RSI 아닙니다. 여기서 상보 강도는 비교 대상 지수분에 자기가 하는 그 코인 이건 주식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거 이제 그 상보 강도라고 이름 서로 보완적인 거라고 상보 강도라는 말을 썼어요. 상보 강도 즉 RX이다. 상대 강도라 그러면 자꾸 RSI가 이미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까요. 상보 강도 RS는 개별 주식이 전체 시장과 비교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여주는 척도다. 주가나 코인이 상승하는 개별 주식이나 코인도 RS가 열세일 때도 있고 하락하는 주식이라도 RS가 플러스인 경우가 있다. 아까 보셨죠? 하락하는 주식이라도 RS가 플러스일 수도 있고 올라가는 주식이라도 RS가 마이너스일 때도 있죠. 한번 생각해 보자. 스탠다드 푸어스 500 지수가 20% 상승했는데 개별 주식인 XYZ 주식이 겨우 10% 올랐다면 XYZ 주식은 평균을 못 따라간 거니까 뒤처진 것이다. 다시 말해 이 주식은 시장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끌려간다는 뜻이다. 전체 증시가 하락세로 돌아서면 XYZ 주식은 폭탄을 맞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와 반대로 전체 증시의 평균 주가가 20% 하락했는데 XYZ 주식은 10%만 하락했다면 XYZ 주식은 강력한 RS를 지니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경우 일단 증시가 다시 상승하기 시작하면 이 주식이나 코인은 히트를 치며 시장을 이끌어가는 리딩주가 될 것이다. RS를 계산하는 공식은 아주 간단하다. 증시 평균 증가분의 XYZ 주가. 앞에 내용이라도 차분히 읽어서 글의 의미를 알았으면 되는데 난 뭐 다 아니까 핵심에서 자기가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거에 걸리니까 제가 회한이라고 하는 거예요. 눈뜬 장님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그때는 제가 이 책을 꼼꼼히 공부하기보다도 그때 이제 숭실대의 교수직이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빨리 번역해 갖고 교재로 삼으려고 한 서두르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지만 학생들도 이걸 못 찾아내고 지금도 인터넷에 저 저자한테 지금 몇십 년이 지나도 질문하는 바보들이 있는 거 보면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나 봐요. 다 때가 돼야 되나 봐요. 여하간 XYZ 주식이 $50이고 스탠다드 앤 푸어스 종합주가 지수가 310이면 XYZ 주식의 RS는 310분의 50이니까 RS는 0.16이다. 어떤 분석가는 이 수치를 매일 계산하지만 그럴 필요는 없다. 일주일에 한번 RS를 계산해 보면 된다. 그렇죠. 요즘은 이제 엑셀 시트로 젊은 우리 집에 같아도 이렇게 만들어 두더라고요. 꼭 네이버 안 하더라도 요즘 애들은 엑셀도 그래프도 만들고 다 하기 때문에 자기가 갖고 있는 종목이 뭐 한 5종목이다 그러면 엑셀에 매 금요일 종가만 넣는 거죠. 지수랑. 그러면 다 나오니. 그러면 시간에 따라 형성되는 명확한 이 주식의 패턴을 파악할 수 있다. 패턴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디지털 패턴 가지고서 이 패턴이라는 게 지문과 같은 거거든요. 디지털 패턴. 그래서 이 주식의 명확한 패턴을 파악할 수 있다. 그러면 이 주식이나 코인의 시간에 따른 움직임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주에는 RS가 플러스였으나 다음 주에는 마이너스가 되기도 한다. 그렇죠? 지수가 마이너스 되면 마이너스도 되잖아요. 근데 공식이 양수인데 어떻게 음수가 되지? 바보가 따로 없는 거죠.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제대로 알려면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죠? 관찰 기간이 필요하죠. 차트 4-12. 차트 4-12. 제가 차트 4-12를 안 했네요. 이거 지금 제가 더빙 중이라고 말씀드렸죠. 4-12를 안 했다. 그러면서 4-13으로 예를 들었는데 정작 잘못된 것은 제가 원서를 찾아보니까 여기 4-1이라고 돼 있었던 게 요거 번호를 넘버링을 잘못했어요. 4-12. 그래서 이거를 설명하면 요 그림으로 설명하면 훨씬 쉽죠. RS선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추세고 주가는 50불에서 56불을 왔다 갔다 하는 추세니까 그래서 밑에 나와 있는 거 잘못된 거 번호가 잘못됐네요가 진짜 잘못된 거는 4-1이 4-12로 잘못됐다. 출판사 사장한테도 얘기했습니다. 또 제가 버벅된 겁니다. 이거 어떻게 된가? 4-13을 두 개 하고 이상하다. 제가 차트 4-12를 안 했네요. 실수로 이걸 했는데 음, 앞에 거 지난번에 한 아닌데 차트 4-1이 4-12인데 버벅대는 겁니다. 차트 4-13인데 12로 했네요. 차트 4-13에서 위쪽의 선은 XYZ의 이것으로 해도 뭐 큰 무리는 없어요. 아무튼 책은 고치겠습니다. 주식의 RS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위쪽 선이 있고요. 위쪽 선이 있고 요 RS 선이 요거다. 주가의 움직임이 중립적인데 반해 주가의 움직임이 여기서 이제 51불과 52불 여기서 있으니까 이제 중립적인 것에 반해 RS선은 다른 양상을 보인다. RS선이 상승 여기서는 그냥 평평한데 RS선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죠. RS선의 상승은 좋은 징조다.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설사 주식이 우리를 바보 취급하며 하락세로 여기서 지금 하락세로 돌아섰잖아요. 설사 주가나 코인이 하락세로 돌아섰다고 하더라도 RS가 좋을 때는 주식을 공매도하고 싶은 마음이 잘 안 날 것이다. RS가 좋으니 주식의 하락은 멈출 것처럼 보인다. 그렇지만 그런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주가 하락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RS가 좋다고 해도 주가가 내려가고 있다면 장에서 빠져나와야 된다. RS를 직접 계산하여 그래프를 그리는 대신 업체에서 제공하는 차트를 활용할 수도 있다. 예, 지금 그러면서 이분은 이제 맨스필드 차트를 얘기했는데 네이버에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차트 4-13에서 보듯이 맨스필드 차트는 RS선을 보여준다. 맨스필드는 복잡한 가중치를 이용한 공식을 사용하고 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다. 네이버 증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주가의 성과에 비해 열악한 RS선을 보여주는 주식은 절대 사면 안 된다. 그와 반대로 RS선이 플러스일 때는 그 주식을 공매도할 생각을 내서는 안 된다. 여기서는 매도를 하더라도 여기서는 지금 RS선이 플러스로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매도할 생각, 더구나 빌려서 하는 공매도할 생각은 안 하는 것이 좋다. 그러면 실제로 머크 차트 4-13을 살펴보자. 머크 주식이 1985년 말 60달러 위로 돌파하기 이전부터 RS선은 상승하기 시작했다. 그렇죠? 그리고 60을 돌파한 뒤 RS선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영역으로 올라와서 1986년과 1988년인데 이것도 잘못됐군요. 1988년 상반기까지 계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머크 주가가 3배로 뛰어오르며 그동안 가장 주목받는 블루칩이 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RS가 이렇게 잘 나와 있고요. 차트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이거 하면서 오늘 차트 4-13하고
그런데 정말로 보니까 여기서 지금 제 회한이라고 썼지만 여기서 틀린 부분만 벌써 세 번이잖아요. 참 콩깍지에 뭐가 씌웠나 봐요. 그때는 모든 게 다 때가 있는 것인지. 네, 오늘 우리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